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우징 큐레이터 최슬기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기사나 뉴스를 보면 어떤 기사는 하락이나 폭락 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는 반등한다, 회복한다,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같이 와서 저는 요즘에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시죠. 랩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네, 서울 지역 내에서도 시장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같은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되거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평년보다 낮은 거래나 지난해보다 낙폭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은 강남 불패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지고 거래도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1년에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고 집을 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2021년에는 영끌, 지난해는 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대출을 엄청 받아서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은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불과 1년 만에 이 시장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난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집값 고점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저도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근데 또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관련한 이슈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래는 잘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 공급량이 많거나 수요가 많이 빠지는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집값을 육박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미분양도 늘고 건설업계에서는 브릿지론이나 본 PF를 일으키기 어려워진 구조가 연초에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금융사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혹은 대출 만기 연장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물가 인상에 따른 건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져서 분양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들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랩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올해도 여전히 이 시장이 많이 어려울까요? 우선 지난 1월에 정부가 서울 전역에 적용했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강남 3개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1주택자라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졌고요. 무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 이론도 출시됐고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예전보다 급격히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도 이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가 좀 없어졌기 때문에 청약 시장은 살아나지 않을까요?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 쏠림 현상이 과거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분양 시장을 좀 주도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인기단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쉽게 말해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몰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도 입지에 따라서 분양 성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브랜드나 상품 등에 따라서 청약의 성적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동반되는 것인데요. 일례로 최근에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를 살펴볼게요. 브랜드 건설사인데다가 입지도 좋은 영등포구 Y아파트와 H아파트는 좋은 청약 성적을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강북구의 E아파트와 강서구의 D아파트는 청약의 성적이 현저하게 낮았죠. 청약 시장에서도 브랜드와 입지, 상품성,
그리고 규모를 가진 곳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다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말은 꼭 새겨 들으셔야겠어요. 청약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꼭 잊지 마세요. 앞서 랩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청약 성공 조건들에 부합하는 아파트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한강도 가까워서 벌써부터 관심이 너무 높은데요. 랩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롯데캐슬 브랜드는 워낙 다들 잘 알고 그럼요.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들어서면서 단숨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최대 48층의 최고층인데다가 한강과 가까워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복합단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복합단지의 장점은 단지 내에서 업무와 상업, 주거, 문화 같은 시설들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광진구는 마포, 용산, 성동과 함께 주거의 선호도가 높은 대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비슷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지역 내 대장 아파트로 잠실의 엘스와 리센츠, 강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뭐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지역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우선 제가 먼저 청약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교통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와 연결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강변북로가 가깝기 때문에 강남을 비롯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죠. 그리고 단지 내에 영화관, 쇼핑몰, 호텔, 오피스, 광진구청 등이 들어서고 주변에 건대상권, 롯데백화점, 이마트 같은 편익시설도 상당히 풍부한 편입니다. 와, 이 단지 내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주변 입지까지 정말 퍼펙트하네요. 네. 무조건 청약해야겠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랩장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